안녕하세요. 설명의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을 모아서 다이아몬드 모양의 빈 공간이 나오면 정상이고요. 손가락 끝이 부어가지고 빈 공간이 안 보이면은 폐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폐암은 사망률 1위의 암입니다. 2018년 1년 동안 폐암으로만 17,80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발암물질과 같은 나쁜 공기 때문이고요. 담배가 대표적으로 나쁜 공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암에 걸리신 환자분들 중에 70% 정도가 직접 흡연이나 간접 흡연자이고요. 물론 이제 미세먼지나 그 배기가스 등의 매연, 그리고 음식 조리 시에 나오는 연기, 유증기 때문에라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를 하고요. 라돈 등의 방사선,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그리고 직업적으로 유해 공기가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위험성이 증가를 합니다. 폐암의 증상은 2,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나 아니면 피가 섞인 가래, 이렇게 암이 퍼지면서 피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래에 피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폐기능 감소로 호흡이 짧아지거나 이렇게 호흡곤란을 느낄 때, 그리고 심호흡이나 기침, 웃을 때 통증이 더 느껴지는 어떤 그런 통증, 그리고 쉰 목소리, 이렇게 암이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성대를 건드리게 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많이 나왔을 때는 암이 많이 좀 퍼진 상태고, 사실은 증상이 없을 때 이 폐암을 발견을 해야지 치료가 더 쉬워지는데요. 폐암을 검사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그리고 펫CT,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폐암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 발견이 되는 거고요. 저설량 펫CT를 찍게 되면 폐암 크기가 0.3cm 정도만 돼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펫CT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한 30년 정도 흡연을 하신 경우에는 펫CT를 찍어 보셔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 11,000원이면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30년 이상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폐암 검사를 해보면 좋은데요. 이럴 때는 보험 적용은 안 돼서 한 11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을 하고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암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조직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를 하면은 암 진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암 진단이 나와도 조영제를 다시 추가적으로 주입을 해서 펫CT를 다시 찍고 페트, MRI를 찍게 되면 암이 얼마나 퍼졌는가를 추가적으로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변이 검사라는 거를 또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검사를 또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암 치료의 방법이나 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폐암을 보면은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시는 경우가 있고,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으로는 이제 폐암 환자의 15% 정도가 이 소세포 폐암이고요.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한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생존하시게 되고, 후기로 발견이 되시면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평균 생존 기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시면은 실제로 대부분 폐암으로 진단이 되시면은 비소세포 폐암인데 폐암 환자의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1기로 발견이 되시면은 5년 생존율이 92%씩이나 이렇게 높고요. 4기로 발견이 되시면은 5년 생존율이 약 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폐암 1기는 암이 폐에만 존재를 하고 림프절로 전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암 크기가 5cm 이하이면은 1기로 진단이 되시고요. 2기는 근처 림프절로 전이가 됐고, 그리고 아니면은 흉부역이나 횡격막 이런 데를 좀 암세포가 침범을 한 경우에는 2기로 진단이 되시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로 좀 더 많이 전이가 됐거나 반대쪽까지 전이가 됐거나 큰 혈관이나 식도까지 전이가 된 경우에는 3기로 진단이 되시고, 4기 같은 경우에는
뇌, 뼈, 간 이런 데까지 원격으로 전이가 되신 경우에는 4기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1기, 2기, 3기, 4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폐암의 종류에 따라서 생존율이나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폐암인가를 그런 게 더 중요한데, 비소세포 폐암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선암, 평편상피세포암 아니면 기타 암인지, 이 선암 중에서도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지, ALK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지, ROS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서 생존율과 이 치료 성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폐암은 일단은 수술이 가장 첫 번째죠. 수술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그런 암인데, 1기나 2기 정도의 폐암이 어느 특정 부위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잘라내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양쪽으로 퍼졌거나 좀 많이 퍼진 3, 4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이제 위주로 하시게 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약물 치료는 기본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 표적 항암제를 쓰실 수가 있으면은,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게 치료 효과가 매우 좋고 그리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를 쓰시는 게 좋은데, 표적 항암제는 이제 표적이 예를 들어서 EGFR이라는 이 세포가 자기 마음대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변이가, 돌연 변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요걸 막는 약을 쓰게 되면은 효과가 확 좋아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 같은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보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쓰시게 되고, 이런 약제를 좀 쓰다가 혹시나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2차 표적 항암제가 또 있기 때문에 타그리소 같은 그런 약들을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ALK의 그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젤코립, 자이카디아, 엘레센자, 알룸브렉 이런 항암제를 쓰시게 되고요. 또 ROS에는 또 젤코리 같은 이런 항암제를 쓰시게 되면 기존의 옛날의 항암제보다 매우 좋습니다. 아주 치료가 잘 되는데, 그런데 이 한계점이나 부작용이 뭐냐면은, 한 10개월 정도 투약을 하게 되면 내성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약효가, 항암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내성이 생겨도 2차 표적 항암제를 또 쓰실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치료 효과가 좋고요. 또 그러다가 또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면역 항암제 추가적으로 쓰시게 되고, 아니면 기본적인 항암제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아주 부작용이 적은데, 그래도 피부 발진이나 뭐 심장에 부담이 된다든지, 뭐 간에 부담이 된다든지, 뭐 설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비교적 경미한 이런 부작용은 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드름성 피부 발진, 온몸에 여드름 같은 이런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직사광선 햇빛 노출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드물게 위장이 좀 이렇게 약간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뭐 구역구토 설사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에 따른 적절한 또 위장약 같은 거를 같이 드시면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라고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는 요즘에 최근에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 방법을 획기적으로 폐암의 그 수명을, 생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주는 그런 항암제로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는 원래 우리의 면역 능력으로,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암세포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인지 아닌지 면역세포가 좀 구분을 해야지 이 암세포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건데, 이 암세포가 자기가 정상적인 세포인 척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면역관물 PDL1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 면역 항암제가 얘가 암세포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죠. 얘가 자기가 정상세포인 척을 하고 있으면은 아니다, 얘가 암세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우리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원리가 되고요. 이 면역항암제는 폐암 3기나 폐암 4기에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폐암 3기에서는 이제 인핀지라는 그 면역항암제를 2주에 한 번 정도 정맥주사를 맞으시면은 수술할 수 없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경우에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물론 다 듣는 건 아니죠. 그래도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께서 면역항암제를 맞으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데,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 면역관문 PDL1이 양성인 경우에 그 유전자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 조금 더 잘 듣는 그런 항암제죠. 만약에 양성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폐암 4기 같은 경우에는 티센트릭이나 옵디보, 키투르다 같은 이런 약들이 효과가 매우 좋고, 기본 항암제하고 같이 투여를 하거나 기본 항암제 말고 그냥 이것만 단독 투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험 적용이 조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면서 본인마다 이제 케이스가 좀 더 다르고요.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 3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 나머지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계속 맞으시게 되면은, 몇 년간 맞으시면은 폐암 생존율이 아주 많이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고 치료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대신에 이게 그 단점이 뭐냐면은,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매우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면은 1년 치료비가 한 6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비싸고 효과가 매우 좋은 그런 약이라고 정리가 되고요. 대표 부작용은 기본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아주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는 약인데, 약간의 그 면역세포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너무 면역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염증이 여기저기 생기시는 분들이 투여하신 분들 중에 한 1%에서 3% 정도 확률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괜찮은데 아주 일부가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 가지고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 폐에 다른 폐장염이라는 염증이 생긴다든지, 간염, 장염, 신근, 이렇게 각종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 염증을 치료해 주는 약을 추가적으로 투여하면서 병원에서 또 관리를 또 해주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본 항암제를 또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기본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에토포사이드, 이리노테카, 아드리아마이신, 빈크리스틴, 시클로포스파마이드 이런 약제들을 혼합해서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고요.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백금화합물이라는 우리 암세포의 DNA에 결합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아무것도 못하게, 암세포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그런 항암제에다가 비노벨린, 타크리탁셀, 도세탁셀, 젬시타빈 같은 이런 항암제들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3, 4주 간격으로 한 2회에서 4회 정도 이 사이클로 이런 식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기본 항암제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부작용이 많은, 부작용이 무서운, 겁나는 항암제인데, 이 기본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을 모두 다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암세포도 빨리 자라고요. 골수에 있는 그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도 빨리빨리 자라고, 모근, 머리털이 자라는 모근 세포도 빨리빨리 자라고요. 장에 있는 장상피세포, 입에 있는 구강상피세포도 모두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은 다 억제를 하게 되고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골수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모두 그 항암제를 투여하고 한 1, 2주가 될 때쯤에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백혈구가 감소하니까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이 증가를 하고요. 적혈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빈혈, 어지러움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혈소판도 감소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들, 그리고 구역구토, 이 항암제로서 가장 힘든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구역구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잘 견디시냐 못 견디시냐가 이 구토를 얼마나 잘 견디시냐 못 견디시냐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구토를 억제하는 항구토제를 같이 투여해서 조절을 잘 해주고요. 설사, 구내염, 장세포가 좀 많이 손상받고 입안에 있는 구강세포가 많이 손상받기 때문에 구내염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입안이 헐어 가지고 그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 증후군이라 손이나 발 끝에 이렇게 염증과 물집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그래서 손끝이 아프고 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 같은 거를 착용해야 되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탈모, 머리가 다 빠지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만 항암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폐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개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암의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 치료 방법들 그런 것들은 대형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폐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